전화 금융사기,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이 원조로 꼽히는 김미영 팀장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김용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이 문자 메시지 저도 예전에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잡혔네요. 그러네요. 한결같이 그 최저 이율로 최고 3천만 원까지 30분 내 입금하겠다면서 사기를 쳐온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가명이 김미영이라서는 여성인가 했는데 잡고 보니까 건장한 남성이더라고요. 지난 4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찰이 검거했는데요. 수배가 내려진 지 8년 만으로 박 씨는 2012년부터 필리핀의 콜센터를 만들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자막이 조금 전에 나갔는데 잡고 보니 전직 경찰이었다고요? 네네네. 그거 참 사이버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수사기관에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칼날 위에 서 있다, 뭐 줄타기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수사에 워낙 집중하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범죄 수법들을 접하면서 자칫 그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과거에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근데 불미스러운 일로 해임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부터 이 콜센터를 개설하고 총책 역할을 맡았는데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로 이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다루긴 하지만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뤄 짐작컨대 본인이 경찰을 하면서 좀 봐왔던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고 잡히지 않고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 진화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범인들 잡는 게 경찰인데 쫓아다니다가 범죄 수법 더 진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자, 검거 과정은 어땠습니까? 일단 이 피싱 조직이라는 게 검거 과정이 참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 꼬리 자르기를 참 잘해요. 조직 특성상. 혹시나 이제 중간 관리자나 총책과 가까운 누군가가 잡히더라도 꼬리를 잘라버리고 자취를 감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첩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책도 여러 명의 경우가 많고요. 또 체포하고자 하는 대상이 정말 총책 중에서도 총책이 맞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도 경찰청이 첩보를 입수하면서 서울경찰청 인터폴 공조팀과 그리고 또 국정원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 있는 코리안 데스크가 이렇게 공조를 해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한 거고요. 특히나 이제 무엇보다 현지 정보원 확보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첩보가 맞는지 또 첩보를 입수하면 확인 작업을 정보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 작업을 계속 거쳤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잡을 때 한 번에 싹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부만 잡아들이면 금세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또 새롭게 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수법을 아는 조직원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2013년에도 과거에 천안에서 이 28명 조직원을 검거했었는데 그때 이제 박 씨 못 잡았었고요. 그동안 박 씨를 비롯한 해외 간부 8명이 도피 생활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이 조직에서 정산 업무 그리고 통장 확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이 중간 관리자 4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지만 박 씨 소재를 잘 몰랐었고요. 이후에 중간 관리자들이 계속 잡힌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압박을 느낀 다른 조직원 2명이 자수를 했고 그 이후에 이 간부급들을 다 검거한 다음에 첩보를 다시 모아서 박 씨 소재지가 어디냐 이걸 알아낸 다음에 2주 동안 잠복해 있다가 붙잡게 된 겁니다. 야, 정말 길고 힘든 작전이었습니다. 네. 이 조직에 당한 사기 피해액이 확인된 것만 80억. 네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일단 경찰은 서류상에는 80억 정도로 나와 있다고는 했는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피해금을 파악할 예정이긴 하지만 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80억은 서류상이고 수백억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대부분 급한 분들 돈을 또 뜯어간 거여서 네. 이게 참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요즘도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수법이 변치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일단 불법으로 개인 연락처랑 신상 정보를 이제 취득을 해요. 그것만 따로 팔아먹는 조직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때부터 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령층 분들, 부모님한테 전화를 거는데 당신 아들 아무개 혹은 당신 딸 누구 혹은 손주 누구를 납치했다. 그리고 죽이겠다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데 이때 이제 자식 걱정하는 고령의 부모님들은 덜컥 겁나서 놀라죠. 그리고 이제 거액의 돈을 인출하는데 자 상식적으로 그럼 전화 끊고 자식한테 전화 걸어보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몰아붙여요. 막 자식이 맞고 폭행당하는 신음소리 내는 걸 막 연기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겁이 나니까 바로 신고는 뭐 둘째치고 은행에 가서 돈부터 꺼내고 그대로
놔두라는 장소에 돈을 놔두고 이런 식이 보이스피싱 특히나 이제 고령층 분들한테 아직도 많이 주요하는 수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잘 알고 계셔야 예방할 수가 있지 다른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 늘 자식 걱정하고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 그 약한 고리를 물고 들어가니까 참. 네. 지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전화를 걸어서 하는 그런 범죄들이었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그 메신저를 통해서 오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늘었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문자 눌렀을 때 이제 인출되는 이런 스미싱 사기인데,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요즘처럼 좀 팍팍할수록 이런 사기를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최근 들어서 이 불법 대출 관련 사기 문자 사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통계를 보고 계신데 전체 스팸 문자 발송량 중에서 가장 많은 스팸 문자가 불법 대출 관련이었고 지난해 하반기에만 360만 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문자의 링크를 덜컥 누르기만 해도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금융 정보가 유출되거나 심지어는 돈이 바로 자동으로 결제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또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질병관리청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서 백신 예약 인증 본인 확인 뭐 이렇게 해서 밑에 링크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금융 정보, 개인 정보, 그다음에 결제까지 한 번에 스미싱으로 사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뭐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링크 누르세요. 네. 긴급 대출 받으려면 누르세요. 그러니까 꼭 약자들을 노리니까 이게 더 문제예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예방법은 뭡니까? 네, 이런 걸 강조합니다. 일단 불법 스팸 문자를 수신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적힌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를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이 좀 멈칫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연락처가 왔을 때 애초에 수신 거부 대상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아예 문자를 보질 않게 되니까 사기에 넘어가는 게 좀 확률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이 요즘처럼 좀 어려울수록 갑자기 뭐 큰 돈을 쉽게 뭐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기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좀 신고하는 이런 예방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피해를 입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법 스팸 메일 같은 경우는 뭐 이콜센터 뭐 이런 신고하는 그 창구가 있고요. 피해를 당한 것 같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1번입니다. 이걸 혼자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하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빨리 그 송금책을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해야 CCTV를 돌려가지고 검거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지체하고 끙끙 앓다 보면 내 돈도 못 찾고 더 큰 피해로 가게 되는 고리가 되니까 신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거구의 남자였던 김미영 팀장 검거가 됐어요. 네. 그래도 아마 피해 금액을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하지 않도록 네. 미리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타다건건.